오늘 오전에는 거기 그거 했었거든요. 매스 매스 문제 마지막으로 오늘 매스 진도 끝났으니까 매스 스펙트로미트리. 질량 분석기. 네. 그래서 그거 했으니까는 꼭 오전 했던 것도 봐요. 알겠죠? 네. 저기 쌤 알겠어요? 그래요. 이게 학교에서 그거 엄청 5분 만에 그냥 다 지나가던데. 뭐 네. 그리고 문제는 낼 거예요. 왜냐면 매스가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뭐 매스 그 뭐냐면 질량 분석 테크닉들도 알아야 돼요. 그 뭐냐면 스펙트럼 해석하는 통계적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거 오전에 했으니까 보세요. 알겠죠? 기체 양 많아요?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 자, 양이 많아요. 갑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한동안 연력학을 할 거예요. 연력학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인력은 좀 이따. 터모다이내믹스. 알겠죠? 요거. 그래서 중달책으로는 6장에 해당하는 거. 그 원래는 뭐 이 부분 예전부터 해서 뭐 좀 뭐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그 중달책 그거 뭐야 뭐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은 여러분 어느 정도 아니까 뭐 문제풀이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왼쪽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인터널 에너지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내부 에너지를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고요. 요것과 관련된 뭐 해볼 거냐면 First Law of Thermodynamics라고 돼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First Law of Thermodynamics. 네,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 써요. 알겠죠? 요거는 뭐 나와 있는 글씨 그대로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내부 에너지에 대한 거 표현 보통 어떻게 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E로 쓰기도 하고 뭐 책마다 다른데 뭐 U로 쓰기도 하고 해서 그 뭐냐 수업하는 교수가 뭐 쓰는 대로 그냥 따라 쓰시면 돼요. 이제 나는 E로 많이 쓸 건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뭐 내부 에너지 뭐 굳이 한번 쓰자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요거를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뭐 몇 마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2 이 first law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자, 우리말 번역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저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어떻게 쓰는 거냐? 바로 요거겠죠. 이 델타 E는 Q 플러스 W. 기억나죠? 네. 델타 E는 Q 플러스 W. 자, 그래서 Q가 뭐예요? Q. 열. Q는 열량이고요. 그 다음에 W는 뭐예요? 1이죠, 1. 이 표현 기억하고요. 자, 요런 식으로다가 대문자로 표기하는 함수를 무슨 함수? 대문자로 표시하는 함수를 무슨 함수? 상태 함수.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했죠. 스테이트 펑션 우리말 번역 상태 함수. 상태 함수 뜻은? 상태 함수. 상태 함수 뜻은? 바로 경로 무관하고 그다음에 현재 주어진 상태로만 그 값이 표현되는 함수를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네. 반면에 요 둘은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문자. 소문자로 표현하고 있죠. 소문자로 표현하는 1과 열은 무슨 함수죠? 동로 함수. path 펑션입니다. path 펑션 우리말 번역은 동로 함수. 경로 함수. 경로가 어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됐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표현 뭐 진짜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죠. 자, 이때 이렇게 이제 델타의 뜻은 뭐예요? 그 델타의 뜻은 분화. 변화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화량이 아주 극소 변화량이다. 그럼 이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극소 변화량이면. DQ 바로 DE는 DQ Q 더하기 DW. 알겠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렇게 표현된 수식을 뭐라고 부른다? first law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많이 본 적 있죠? 자, 이때 어떤 거 한번 해볼 거냐? 어떤 거 해볼 거냐? 우선 저기서 일 표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긴 W 얘기하는 건데요. 이 W 표현 뭐였어요? W 어떻게 표현해요? PDV.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P 적분 DV 마이너스 PDV. 자, 뭐예요 이거? 어때요?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나타난 일을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외워야죠? 델 P 델타 V. 좋아. 지원이 어떻게 돼요? 나 202Q. 때려주세요. 좋아. 오늘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이너스까지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있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PEX. 그러면 하이트 좀 그려줘. 인티그럴 PEX DV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저 연력학적인 일 표현입니다. 기억나요? 네. 여기서 PEX는 뭐죠? 요 PEX는 요거는 external pressure 알겠죠? 우리말 번역 뭐예요? 외부 압력. 외부 압력을 줄여서 PEX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는 뭐예요? V. 얘는 부피. 부피 영어로? 볼륨. 그래서 요게 저 연력학에서 나오는 일 표현이죠. 기억나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시스. 미시적인 일량 일 변화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미시적인 일은. 거시적인 일은 이렇게 적분식으로 쓰면 되는데 미시적인 일 표현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DW라고 쓰고 마이너스 적분기호 빼고 PEX D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적분식으로 표현하면 이거고요. 미분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완전 중요해. 그래서 개념은 예전부터 많이 설명했으니까 됐고 그냥 포인트만 찝고 외우도록 하세요. 됐죠? 자, 이때 화학에서는 그 함수들을 이 연력학적인 함수들이 화학에서 사용한 연력학적인 함수들은 그 대상이 항상 누구 거예요? 화학에서 사용한 연력학 함수들은 항상 그 대상이 누구에 대한 연력학적인 함수예요? 시스요. 시스. 화학에선 항상 시스템이죠. 시스템이죠. 네. 맞습니까? 요게 이제 화학에서 연력학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다 얘네들은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 시스템의 열량 변화, 시스템의 일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함수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물리학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함수들의 대상이 역시 시스템이에요. 물리학에서도 시스템을 기준으로 연력학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아주 희한하게도 요렇게 써요. 연력학 제1법칙을 요렇게 써요. 내부 에너지 열량은 그대로인데 일만 앞에 부호가 반대예요. 이유가 뭐냐? 물리학에서는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도 시스템 거고요. 열량 변화도 시스템 건데 여기에 있는 일만 누구 거예요? 서라운딩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일과 이게 뭐냐면 이 화학에서 얘기하는 일 표현과 물리학에서 일하는 일 표현의 부호가 서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뭐 어떤 게 맞냐 틀리냐는 없죠. 둘 다 맞는 건데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물리학에서 일을 배우면 일 표현의 앞에 마이너스가 없죠. 그렇죠? 이게 없고 그냥 플러스로만 표현되는데 이거 학문들의 그 상문들 사이에 이제 뭐 표현 그 관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관련해서 요 수식하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3챕터. 여기선 뭘 해볼 거냐? 열량 변화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량 변화 표현. 자, 우선 첫 번째 1. 3.1 자, 첫 번째 관련되어 있는 몇몇 중요한 개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텀이라는 말은 전문 용어를 텀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terms of usage라는 말은 지금 이 분야에서 활용하는 전문 용어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첫 번째 heat capacity. 우리말 번역? 이걸 이제 우리말로 열 용량 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기는 보통 대문자 C로 씁니다. 그렇죠? 대문자 C. 대문자 알죠? 대문자? 대문자 C. 자, 연용량 정의가 뭐예요? 연용량 정의. C 델타 MT 연용량 정의. 자, 연용량 정의는 Q 오버 델타 T. 이거야 그냥.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이제 위에 Q가 있는데 이 Q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Q. Q의 뜻이 뭐냐면 바로 열량 변화량이에요. 이 열량 변화량을 뭐라고 줄였어요? 열량 변화량의 줄임말이 뭐예요? 열량 변화량의 줄임말. 그게 열이에요. 그렇죠? 양 변화량을 줄인 거네요. 우리말로 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원래는 열량의 변화량이에요. 알겠어요? 그거를 줄여서 그냥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아래쪽에 델타 T는 뭐겠어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얘는 이 델타 T는 뭐겠어요? 누구 변 무슨 변화? 델타 T는 온도 변화. 알겠죠? 온도 변화. 그래서 연용량의 정의는 뭐다? Q 오버 델타 T.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얘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도 있냐면 dq dt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dq dt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열량 변화가 이제 거시적으로 나타날 때고 만약에 미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꼴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됐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히트 커패시티인데 정의가 이러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specific heat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 specific heat. 스파스픽 히트. 우리말 번역? 무슨 열? 요거이 바로 비열입니다. 비열하네요. 비열을 영어 표현으로 specific heat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쓸 때
보통 뭐로 표기해요? 소문자 C로 쓰죠. 그러니까 heat capacity가 대문자 C여서 specific heat은 보통 C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이 specific heat의 정의는 뭐예요? specific heat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짠 요렇게 뭐를 뭐로 나누는 거다? M분의 연료량. 바로 아까 얘기했던 heat capacity를 그 물질의 물질 양으로 나눈 걸 specific hea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pecific heat은 어디서만 적용하는 거냐면 for pure substance. 자, 비열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순물질. 아시겠죠? 순물질. 그래서 왜 고유한 성격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고유한 성격? 끓는 점. 예,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뭐 이런 것들은 일정하죠. 네. 어디에서 일정해? 순물질에서 일정하죠. 그래서 역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한 값이 어떻게 딱 나타난다는 걸 알면 그것으로부터 그 순물질이 누구인지도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격을 뭐라고 불러요? 고유한 성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비열 역시 순물질의 고유한 성격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세상 모든 물질이 순물질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혼합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합물의 경우는 저기에 있는 비열을 그대로 갖다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스페시픽 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열 용량이라는 개념도 동시에 같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쌤 벌써 졸린 거예요? 그래요? 피해야 돼요. 어? 피해야 돼요. 쌤 다음에 핀다고요? 그래요. 쌤 왜 지난 2주간 왜 안 왔어요? 저 저번 주 왔잖아요. 아 그랬나요? 제 격주로 온대요. 왜요? 왜요? 너무 귀찮았어요. 너무 귀찮다고요? 어차피 학교 가야 되잖아요. 와서 끝나고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학교? 집에서 쉬다가 되잖아요. 쉬다가 간다고요? 어차피 여기 왔어도 쉬잖아요. 네? 저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쉬잖아요. 저는 같이 싸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공부하면 되죠. 하기 싫어서 아, 하기 싫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엄마 없나? 왜 쌤을 엄마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 엄마 없잖아요. 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 썼죠? 선생님. 그래서 비열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비열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specific heat. 의미는 뭐다? 연료량을 그 물질의 양으로 나눈 거. 알겠죠? 그래서 이때 3, 5 바로 뭘 해볼까요? 바로 추방시키고 싶네요. 온도 변화 과정에서 열량.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Q는 NC 델타 T 혹은 Q는 MC 델타 T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N이 뭐예요? N이 바로 이제 몰수가 되겠죠? 아까 비열이 연료량을 물질량으로 나눈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비열 자체가 요거니까 여기 넣어주시면 Q 한 다음에 물질량 곱하기 델타 T 얘를 이렇게 치환해 바꿔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만큼을 요렇게 그래서 열량을 어떻게 물질량 곱하기 온 변도 변화 곱하기 비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량을 그 학문 분야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화학에서는 뭐가 편해요? 물질량을 표현할 때 몰수가 편하니까 몰수로 쓰는 거고 물리학에서는 질량이 편하기 때문에 그 물질량을 질량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선생님. 네. 왜요? 섹시하네요.
아니 단위가 다르잖아요. 자, 우선 쓰시고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자, 썼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몰수가 되면 여기에 있는 요 보시다시피 요 비열은 1몰당 아 1몰당 비열이 되는 거고요. 단위가 바뀌네. 여기에 있는 요 비율은 그램당 비열 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요 경우는 요 비열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줄 켈빈의 역수 몰의 역수 이렇게 단위가 표현이 되는 거고 이 대괄호 표시는 단위라는 거 알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물질량을 질량으로 잡아버리면 요럴 때는 요 비열의 단위가 줄 켈빈의 역수 그램의 역수 이런 식으로 비열 단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뭘 보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비열의 단위를 보고 단위로부터 아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물질량을 몰수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물질량을 그램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단위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쌤 알겠죠? 그래서 이 비열 얘기는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지운다. 지울게요. 지울게요. 으쌰. 싫어요. 쌤 지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자, 연령 변화 표현을 3.2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연령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1 정적 과정. 정적 과정. 자, 정적이라는 얘기는 뭐가 일정하다? 부피 일정. 부피 일정. 부피 일정? 아니,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좀 열어봐 주세요. 부피 일정을 찾으면 부피 일정 영어로. 그러니까 정적 과정 영어로 이렇게 하면 아이소 뭔데? 기억이 안 난다. 땡. 아이소 뭔데? 그냥 번역하면 스태틱 프로세스. 아니. 아이소테르 아이소 나오죠. 터멀. 아이소 아니 이 뭐야? 정적 과정. 정적 아이소 썸을 정적 등적 과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이소코릭. 땡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아이소코릭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풀네임으로 쓰면 아이소코릭 프로세스 라고 합니다. 자, 영어 알아두세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어쩌다가 나와서 나도 가물가물하네요. 자, 우선 이제 부피가 일정하다 라고 하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자, 아까 여러분 짜잔. 자, 저런 표현을 뭐라고 해요? 저런 표현을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는 dq 빼기 px dv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그죠?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이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정적 부피 일정 무슨 말 하겠어요? 부피 일정 해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부피 일정이라는 얘기는 바로 dv가 뭐란 얘기예요? 0이라는 뜻이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거야?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뿅 사라지겠지. 그럼 뭐만 남아? dq. 그래서 정적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하고 연령 변화가 어떻게 돼? 같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아래 첨자로 쓴 V의 뜻이 뭐겠어요? 정적.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때 연량 변화다. 알겠죠? 예? 네. 쌤 알겠죠? 쌤 지금 표정이 매우 신기하다 이런 표정인데 맞아요? 표정이 그거 막 미녀를 만난 짱구의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쌤에게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진짜 지금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쌤 나랑 1학년 때부터 알았던 거죠. 그죠 아기 때부터. 저랑은요. 마찬가지죠. 자기도 중학교 때부터 봤죠. 자기도 중학교 때, 쌤도 중학교 때부터였나?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전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그건 알죠. 하하하하.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봤는데 지금 쌤이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건 처음이었어요. 쌤이 병신이야 그래. 쌤 멋져요.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연령 변화는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 자, 칠게요. 좀 칠게요. 바로 이 정적 비열. 정적 비열. 왜 갑자기 정적 열려요? 자, 비열 표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C라고 쓰고 DQ,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정이죠. 그죠? 네. 그래서 n이 뭐예요? 몰수. 몰수니까 여기에는 비율은 몰 질량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몰 질량에다가 그 뭐냐면 몰 비율이겠죠. 그래서 몰 비율에다가 몰수를 곱한 게 dq dt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이 상태에서 ncb dqv d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정의에다가 자 정의는 바뀌는 거예요. 정의는 맨날 그런 거예요. 정의는 맨날 그런 건데 거기다가 조건을 걸어보자고요. 무슨 조건? 부피 일정하다. 그러면 부피 일정한 과정이 연령 변화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D, E, B 요만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CV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적 비열. 알겠죠? 정적 비열.
됐습니까? 쉽네요. 정답 비열.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여기서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3. 바로 인터널 에너지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이 NCV를 어떻게 쓰기도 하느냐. 짜잔,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래 첨자 V로 쓴 건 V가 뭐하다는 얘기,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오호, 인터널 에너지는 T와 V에 대한 숫자 2 변수 함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부피가 일정하다 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부피가 변하면 내부 에너지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변하면 내부 에너지도 변하니까 부피가 일정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핵미사일 가져요, 못 가져요? 가져요. 못 갔죠? 누가 반대하니까? 미국이 반대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적대 관계예요? 아니면은 적대 관계예요? 아니면 협력 관계예요? 협력. 협력 관계죠. 그럼 미국에 협력하는 다른 나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에 협력하는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가져버리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 그 다음 일본이 핵을 갖겠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어, 대만이 핵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만은 또 누구랑 붙어 있으니까요. 중국. 중국이랑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핵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핵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전 지구 모든 국가가 핵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을 갖는 걸 어떻게? 단순히 한국이 핵을 갖는다 못 갖는다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핵을 가져버리면 한국의 영향력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핵을 다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핵 기술은 쉬운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려워요. 핵 기술은 되게 쉬워요. 기술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물리학과 4학년만 돼도 핵 기술을 다 배워요. 오, 배우기 때문에 핵 기술이 이미 다 드러나 있거든요. 너무나 쉬운 기술인데 너무나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데 아무나 갖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뭐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죠. 캡틴 아메리카. 그래서 우리나라가 캡틴 코리아. 개발한 게 뭐예요? 그게 현무5예요. 현무. 오, 아니, 갑자기 아니 일베요. 그게 현무5예요. 개소리야. 현무5가 뭐예요?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일베 하시나? 이 위력이 핵폭탄의 10분의 1 정도 돼요. 와. 그러면 핵폭탄의 10분의 1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10개 쏘면 돼요. 10개 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몇 개 보유하고 있게요? 10개. 우리나라가 물론 현무5만 얘기하는 건 예. 아니에요. 현무5를 포함해서 그것보다 위력이 작은 것까지
추정 우리나라가 몇 개 가지고 있냐면 10만 개. 30만 발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대한민국은 6.25 이래로 대한민국 경제력을 쏟아부어서 이런 미사일을 꾸준히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핵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핵은 못 만든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그래? 핵을 못 만들어? 그럼 핵만큼 세게 만들어주지. 해가지고는 이걸 만든 거예요. 그쪽이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현무5에 붙어 있는 이 앞에 붙어 있는 이게 핵 탄두죠. 이게 뻥 터지는 탄두고 호날두. 요쪽이 추진차란 말이에요. 네. 요게 이게 다른 나라는 요게 1톤 정도예요. 탄두만. 알겠어요? 오. 근데 우리나라는 5톤인가 그래요. 오. 내가 곧 출근하는데요. 개소리야.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사일은 멀리 날아가요, 조금 날아가요? 조금 날아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누구를 견제하는 거니까. 북한까지만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북한까지 날아가는 거지만 위력이 핵미사일의 10분의 1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좀 쫄리겠어요? 졸려요. 쫄리겠죠. 그래서 이 현무5가 나왔을 때 미국의 논평 뭐예요? 미국이 뭐라고 그랬게요? Fucking you bang. 현무5가 나왔을 때 미국의 논평 홀리 몰리. Oh my gosh. 오버스펙이다. 오버스펙. 왜냐면 탄두 5톤짜리 미사일이 어딨냐?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버스펙이라는 얘기가. 배보다 배꼽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5톤을 1톤으로 줄이면 어디까지 날아간다? 미국. 지구 반대편까지 다 날아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뭘 만든 거냐면 거의 대륙간 탄도탄 비슷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못 만드니까? 핵. 핵을 못 만드니까. 대신 짧게 날아가는 걸로 만들려고 무겁게 만든 거예요. 앞대가리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유사시 요 양만 조절하면 오. 전 세계 어디랑 우리가 미사일 공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은 핵폭탄이 없다고 핵폭탄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핵폭탄은 없죠. 네. 핵폭탄은 없지만 전 세계 어디도 한국이 핵폭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 10개 쏘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뭐가 문제? 그걸 너. 부피가 일정하다고 부피가 일정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아니 너무 억지잖아요, 선생님.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냥 미사일 얘기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부피가 갑자기 떠오르긴 했어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부피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면 내부 에너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있어요? 안 받는다는 얘기 있어요? 받으니까 부피가 일정한 애 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가 다 변수다. 온도하고 부피가 다 변수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적 비율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선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걸 써보라는 논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수는 누구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써보시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 정적 비율을 들어서 이렇게 논술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말을 써보라는 적이 나온 적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부피 일정이니까 두 번째는 뭐 해볼까요? 압력. 바로 열. 등압 과정. 등압 과정. 보이시죠? 네. 등압 과정. 자, 그럼 등압 과정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아이소. 등압 과정은 영어로 아이소버릭이라고 합니다. 보리. 등압을 영어로 아이소버릭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 중에 바. 1 ATM 생각나요? 1 ATM 정의가 뭐였죠? 1 ATM 정의가 뭐였어? 지원아 뭐? 1325 뉴턴. 그렇지. 바로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이거 할 때 쌤 화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뭐냐면 1 ATM의 정의라고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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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000,000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바. 이게 원바예요. 알겠죠? 네. 원바. 그래서 10만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원바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이거 원바 게임 알아요 쌤? 그러면 여기 어떤 말이 나와요? 바라는 어근이 나오죠? 여기에 바라는 어근이 나오죠? 그래서 바라는 말이 그 그리스어 말로 압력과 관계된 어근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소라는 말 있죠. 아이소. 이게 같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이소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압력이 같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원서 압력이 같다. 쓰잖아요. 이해하셨죠? 맞잖아요 쌤. 그래서 등압 과정을 영어로 아이소보릭이라고 한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등압 과정에 대해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준다. 다음 시간에 네. 쭉 해줄게요. 으쌰. 쉬는 시간 안 가져요. 그 다음 1. 등압 과정이라고 말은 쉽게 쓰는데 이 등압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실수. 자, 얘는 예를 들어 이거겠죠? 지구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등압 과정이에요. That's right.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That's right. 예, 아주 그냥 뭐 대강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기 중에 있죠? 그럼 대기가 기본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죠. 1기압으로 보통 변해요? 보통 일정해요? 그 1기압이 사실은 꽤 약한 힘이에요? 꽤 강한 힘이에요? 꽤 강한 힘이죠. 꽤 강한 힘으로 누르는데 우리는 보통 그걸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끼죠? 왜? 지구에 있으니까. 역시 내부도 1기압이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가 있죠. 우리의 살과 피부가 있고 이 살 피부 내도 몇 기압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기압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압으로 눌러도 밑에서 1기압으로 저항하니까 내부에서 1기압으로 저항을 하니까 우리의 표면은 우리의 피부 표면은 어떤 변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내부 역시 1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살면 우리 내부도 항상 기본적으로 등압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실험 용기를 준비하고 여기에 샘플을 놓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열을 한다 라고 해도 이거 지금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또한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 반응과 무관하게 우리 대기가 역시 또 1기압으로 누르고 있지만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별개로 여기에서 어떤 외형적 변화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기압으로 누르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굳건히 유지하는 걸 보면 역시 이 내부도 몇 기압이다? 1기압이다. 알겠죠? 예?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등압 과정의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그냥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인간이 뭘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등압이에요. 알겠죠? 네.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모여서 축구를 한다. 무슨 조건? 등압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무슨 조건? 등압. 등압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 무슨 조건이에요? 등압. 그냥 등압이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등압이 아닌 걸 아까 정적 과정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정적 과정은 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정적 과정은 실제 구현하기가 어떨까요? 빡세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왜냐? 사실 부피를 일정하게 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은근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확 밟았어요. 크기 유지돼요.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죠. 근데 외부에서 압력을 세게 주건 온도를 높이건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이놈의 그릇이 어떤 상태여야 되겠어요? 엄청 단단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의외로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건 말만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지 실제 실험적으로는 나타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등압은 이게 뭐 압력이 일정하다는데 무슨 압력이 일정한 장치를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지구에서 하면 그냥 다 등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게 됩니다. P 시스템 PEX 짜잔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하고 외부 압력이 항상 같게 나타나는 거. 그런데 이 외부 압력이 보통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일기압으로 일정한 거. 요걸 뭐라고 부른다? 등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 등압 과정에 대해서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네. 그 유명한 이제 엔탈피. 엔탈피 기억나죠? 엔탈피 기억나요? 네. 자, 엔탈피 정의가 뭡니까? 엔탈피 정의가 뭡니까? 바로 E 플러스 PB죠? E 플러스 PB. E가 뭐예요? 내부의 내부 에너지. P는 누구 압력? 시스템. 시스템의 내부 압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력학 함수에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다 누구에 대한 물리량이라고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엔탈피, 시스템 내부 에너지, 시스템 압력, 시스템 부피.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시스템 내부 압력이에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이 엔탈피에 대해서 첫 번째 1 미시 변화량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DH는 DE, D, PV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맞나요? 네네. 쌤아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맨날 했던 거. 그럼 쟤는 DQ 빼기 PEX DB 이거고요. 더하기. 자, 이건 고배 미분이죠. 네. 고배 미분이니까 PDV VDP. 됐죠? 이게 바로 엔탈피의 미시 변화량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위에 지울게요. 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그러면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제목을 살짝 비워 놓으시고요. 제목을 살짝 비워 놓으시고요. 이때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등합 과정이면 우선 P하고 PEX가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합이면 P하고 PEX가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합이면 같은 걸 의미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외부 압력은 변해요? 또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네.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압력 변화량은 얼마겠어요? 0이겠죠? 맞습니까? 네. 같은데 얘가 일정하니까 변화량도 없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짜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자, 아래 첨자 P라고 쓴 건 당연히 등압을 얘기하는 거겠죠.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엔탈피 변화 바로 뭐겠어요? DQ. 바로 DQP가 되는 거죠. 왜? 우선 뭐하고 뭐? 압력하고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 같다고 했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죠. 같죠.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DP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얘는 0이 돼서 사라지고 얘하고 얘는 같아서 사라지고 하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DQ.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구의 등압 과정에서 측정한 열량 변화는 바로 뭐다? 지구의 등압 과정에서 측정한 열량 변화는 바로 뭐다?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엔탈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엔탈피가 뭐라고요? 엔탈피가 뭐라고요? 바로 등압 과정에서 측정한 열량 변화를 엔탈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정의는 E 플러스 PV인데 그걸 우리가 일반 분야에서 활용을 할 때는 바로 등압 과정에서 측정한 열량이 그게 바로 엔탈피다. 알겠죠?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등압 과정 했죠? 이 엔탈피 했죠? 그 다음에 3 바로 등압비열 되겠습니다. 등압비열. 자, 등압비열은 어떻게 쓰냐면 CP입니다. CP로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N, C는 DQ, DT죠? 맞나요? 이건 뭐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그럼 이 정의에다가 이렇게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조건을 걸어요. 압력 일정하다고 조건 걸은 거 보이시죠? 네. 등압. 여기 이제 등압, P 등압. 그러면 이제 얘가 요만큼이 요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맞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또 수리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짜잔. 보이시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등압비열. 아시겠죠? 쌤 왜 그래요 또? 어?
아까는 지적 호기심이 넘쳐나더니 이제 지적 호기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졸린 거죠? 아 진짜 이 쌤돌이. 자 쓰셨습니까? 썼죠? 네,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느냐? 엔탈피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함수란 얘기겠어요? 이제 엔탈피는 바로 압력과 온도. TP라고 합시다. 온도와 압력에 대한 역시나 이 변수 함수.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내부 에너지도 온도 부피에 대한 이변수 함수라고 온도 부피에 대한 이변수 함수가 내부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온도 압력에 대한 이변수 함수가 바로 엔탈피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연력학 제1법칙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지금 눈이 감기는 쌤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어서 자세요. 이제 멘트 바꿨어요. 쌤이 졸려하니까 사실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연락하면 기억이 납니다. 좋아요. 그래서 축구하는 거죠?